안녕하십니까. 헐폰넘버원의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올해 초에 지금 경제정책 방향에서 그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 완화, 감면해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주택수를 이렇게 막 제외를 해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조금 이게 뭐야 해가지고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은 1억부터 6억까지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취득세, 어떤 거는 종부세, 어떤 거는 뭐 청약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떤 측면에서 혜택이 있는지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과 주택수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뭐 간단하게. 그래서 뭐 보다 보면 세금마다 다른 주택수 산정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로 세금하고 주택수는 사실 밀접한 관계고요. 자, 취득세 가장 이제 비근하게 많이들 접하실 거예요. 주택 1주택자냐 뭐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해가지고 다주택자일 때 조정 비조정 따져가면서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1주택일 때는 1에서 3% 일반 과세가 가는데 만약에 비조정까지 가고 조정 가고 해서 가게 되면 다주택자는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가죠. 자, 종합부동산세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는 중과세를 적용하게 돼요. 그리고 공시가에서 기초 공제해주는 금액도 12억이냐 9억이냐 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수가 또 역시 영향을 미치고요. 양도세 역시도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2주택자 이상이면은 일반 과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요건을 맞추고 가는 것이 굉장히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더라. 청약 같은 경우도 무주택자이냐 1주택자이냐 다주택자이냐에 따라서 이 청약 가점을 차별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측면에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땡큐죠.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1억 이하 주택에서는 취득세 중과를 제외를 해줘요. 취득세 중과 아까 어떻게 다주택자일 때 취득세 중과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주택자이더라도 1억 이하 주택을 하면 그냥 일반 과세 1에서 3%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1억 이하니까 3%가 아니고 1%죠. 1.1%. 그래서 요 근거가 뭐냐?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 시가 표준액 1억 이하인 주택은 그 취득세 중과세에서 예외를 하겠다라고 근거를 뒀어요. 자, 여기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를 해요?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 요거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거의 열풍처럼 많이들 했었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썸씽이 발생한 거예요. 왜 썸씽이 발생했느냐? 취득세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서는 얘를 주택수에서 제외하느냐 하는 측면이에요. 이거는 취득세는 지방세법이지만 양도세는 소득세법, 뭐 종부세는 종합부동산 이런 세법이 다르잖아요. 이 법에 따라서 주택수에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만약에 이제 8억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과세 요건도 다 충족해서 이거 팔면은 그냥 자기가 비과세예요. 그런데 1억 주택을 투자를 한다고 사셔가지고 그 다음에 8억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1가구 1주택이 아니고 이 1억 주택을 갖다가 갖고 있는 2주택자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투자하실 때는 내가 언제 주택을 사고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같이 있어서 이것에 세금을 같이 연결하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돈 몇 푼 벌려다가 수억 날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알으셔야 돼요. 요거 조심하시고요. 2억 이하 주택인데 요거는 또 특별히 지방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것을 보시면 요것은 취득세 중과인데 요번에 그 경제정책 방향에서 뭐를 했느냐? 취득세 중과를 1억 이하에서 지방일 경우에는 지방 저가주택은 2억으로까지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의 기준이 뭐죠? 아직 이 지방의 기준은 정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종합부동산세에 보면 지방 저가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지방 저가주택이라는 개념에서 지방을 수도권 밖에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그러면서도 요 수도권 밖의 지역 중에서 광역시에 소속돼도 군 지역 이런 거는 가능하더라. 세종자치시에는 읍면 지역도 되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가 접경 지역 이런 것들도 똑같이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지방의 개념으로 봐주더라. 해서 아마도 2억 이하 지방주택에서 지방은 이 개념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2억 이하 주택일 경우에는 어떤 게 또 혜택이 있느냐. 오늘은 그냥 계속 세금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는 주택임대소득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면서 2억 이하인 주택은 임대소득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 주택수에서도 보시게 되면 자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의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달라지는데 요렇게 보면 40제곱미터 이하 2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세 대상도 아니고 주택수에서도 빠진다. 요거 임대소득 계산하실 때 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2억 지나고 3억 갑니다. 3억 이하 주택은 또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종부세에서 중과를 제외를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3억 이하 지방주택이에요. 요거 보면은 종부세에서 중과해서 빼주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방 저가주택이면서 3억 이하인 주택은 해주겠다. 그럼 여기서 지방은 아까 한번 말했죠. 지방 어떤 거다? 수도권 밖의 지역 중에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이면서 그 다음에 광역시 중에서는 구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에서 읍면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지역, 접경 지역 이런 데가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3억인데 또 지방이고 이번에는 비아파트까지 조금 복잡해졌어요. 더 3억의 지방의 비아파트까지 가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가격이 3억인 지방. 반면에 수도권은 5억. 기준이 달라요. 당연하겠죠.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아무래도 주택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3억, 5억 차이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청약의 가점에 무주택자로 해주면 무주택자일 때 가점 최대 32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청약 점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억 이하 주택도 요번에 또 경제정책 방향에서 뭐를 했다? 종부세를 지방 저가주택을 3억에서 4억으로 기준을 올리겠다. 아까도 그냥 저가주택 할 때 취득세 특례 중과 안 하겠다 한 것도 1억에서 2억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지방주택은 아직 이제 바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3억에서 4억으로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바꿀 거예요. 아직은 3억으로 돼 있고 조만간 이제 4억으로 바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억은 아까도 한번 봤죠. 어디서 봤어요? 5억의 수도권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아파트인 주택 이런 건 청약에서 어떻게 된다?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8호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가격이 수도권 5억일 때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청약 가점은 최대 32점까지 상승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5억까지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제 6억 가야죠. 6억을 갔더니 이번에는 6억 지방 준공했네요. 근데 미분양이래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6억 이하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종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를 한다?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번에 그 경제정책 방향 하면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법을 바꿀 건데 이 준공후 미분양은 사실은 24년 1월부터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이 준공후 미분양 어떻게 했느냐? 취득 양도세, 종부세 이걸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뭘 더 해주겠다는 거야? 이번에는 이거를 보면 준공후 미분양을 사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여기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건 누구예요? 다주택자들이 사게 되면 이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주택자가 잘못 사가지고 이거 1주택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뭐다? 1주택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을 사면
하면 너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줄게 해요. 특례를 계속 해주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주택자 말고 1주택자도 이거를 준공은 미분양을 사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도 준공은 미분양을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거에 하나를 더 얹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준공은 미분양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준공은 미분양의 혜택을 더 늘려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1억부터 6억까지의 어떤 그 정책들, 세금 감면, 중과 배제,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내용 잘 숙지하시고 기회가 될 때 아니면 상황이 생길 때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